오늘 신발을 소개할 건데요. 없네요. 있다. 있나요? 이제 당분간 이제 중국 브랜드는 안 한다고 했잖아. 네. 아마 마지막 중국 브랜드 신발이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자, 이름하여. 참 애증의 브랜드다. 안타. 카이 시리즈겠지. 네. 지금 카이 2가 2월에 지금 출시가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12월 19일께쯤에 나왔을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 전쯤에 나왔어. 근데 공개는 1월 초에 공개를 했다. 난 이 신발을 12월 20일께쯤에 미국 그 이제 딕스라 하는 딕스 스포링 굿즈라는 그 사이트에서 신발을 보고 선구매를 했거든. 근데 요거는 내 개인적인 이제 스토리텔링 안에 있는 이유 때문에 산 거였어. 사실 이게 궁금증을 자아냈기 때문에 산 거야. 신발의 퍼포먼스가 어떻다라는 궁금증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산 거였거든. 그건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언급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신발은 카이 팀. 카이 시리즈가 그게 카이 1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지. 카이 1 시리즈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건가요? 그렇지. 팀이니까 이제 조던 브랜드를 약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플래그십 모델인 정규 라인이 있고 이제 팀 시그너처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나왔어. 디자인을 보게 되면 뭐 너무나 익숙한 로우탑 신발인 거지. 로컷? 로우탑, 로우컷 상관없다. 어차피 이거는 뭐 탑이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로우컷이라고 하고 나도 지금 혼용해서 사용해. 로우컷, 로우탑. 일단은 로우탑 모델이라는 거. 네. 그리고 요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이 자수 패턴이잖아. 네. 이게 눈에 확 띄지. 네. 카이는 뭐 전에 카이 시리즈도 그렇고 카이 시리즈도 그렇고 저 특유의 문양들이 항상 눈에 그치. 그 뭐 스탠딩 락 수족의 그 패턴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요게 팀 모델도 조금 있거든. 다른 모델이. 그 중에서 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모델이야. 그래서 구매를 한 거야.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이 어퍼의 특유의 이 자수 무늬가 띄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 스펙은 어떤가요? 이제 어퍼를 좀 둘러봐야 되겠지. 어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니팅, 자수 처리한 어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측면에는 한멜팅한 이런 TPU, 그리고 측면에도 TPU, 그리고 내측에도 이렇게 회색의 TPU 밴드가 있어. TPU 밴드인가요? 그리고 설포도 보게 되면 이제 V자 형태의 설포목이지. 가면서 넓어지는. 그래서 좀 피팅이 좀 괜찮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일렛 같은 경우도 이 한멜팅에서 퓨징을 했는데 요 아일렛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굉장히 잔주름을 넣어놨어. 그래서 운동화 끈이 서로 마찰이 잘 되게끔 딱 결속이 잘 되고 잘 버티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놓았어. 그리고 눈여겨만 할 게 뭐냐면 내가 사진 처리할 건데 지금 이걸 다시 풀었다가 묶었는데 요게 설포의 끈골이야. 우리 카이리 8 기억나나? 네. 카이리 8 보면 이 밴딩이 이렇게 놀러와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 지금 그거랑 동일해. 근데 요 밴드가 이쪽 설포를 부착이 되어 있고 요 끝 마지막 가장자리 라인은 신발 끝에 요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발을 당기면 일단 설포의 끈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니까 피팅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힐 쪽에 보면 풀탭이 있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여기 안에 보게 되면 패디가 있어. 그래서 어퍼 전반에 팀 신발치고는 구성이 굉장히 실한 편이야. 그리고 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드솔은 요게 폼이 그 플래시 엣지라는 폼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타에서 썼던 게 이제 나이트로 엣지 미드솔이었잖아. 나이트로 엣지 미드솔로 가기 전에 사용했던 게 이
플래시 엣지 미드솔 폼이거든. 아 오히려 전 버전. 그러니까 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TPE 폼이야. 그래서 여기 바운스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 그리고 쉔크 있지. 요거는 나일론으로 만든 쉔크야. 나일론 쉔크가 상부 로딩으로 미드솔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측면에, 양 측면에도 이렇게 바 형태로 이렇게 두 개가 잡혀져 있다. 그리고 아웃솔은 그 스탠딩 락 수족의 그 카이 원 스피드, 그 지금 패턴이랑 비슷하잖아, 후족부는. 그리고 전족부는 뭔가 카이 원, 네, 그런 그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요게 고무가 지금 여기에는 중국어로 기재가 돼 있거든. 뭐 중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프로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게 그 안타에서 사용하는 강화 아웃솔이야. 내마 모드를 좋게 만든. 색상은 어떻게 나왔나요? 신발 이름이 팀이잖아. 그래서 요게 처음에 공개된 게 요 색깔,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먼저 출시가 됐고, 요 버전이랑 비슷한 검정색의 흰색이 나중에 좀 출시가 됐어. 그래서 현재 일단 공개된 거는 미국 시장 쪽에는 5개가 있고, 중국 쪽에는 요렇게 생겼는데 어퍼가 조금 디자인이 좀 달라. 그래서 좀 밝은 색 계열로 한 2-3가지가 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총 한 8가지 정도 색상이 일단 공개가 된 셈이야. 근데 내가 이야기했던 중국 브랜드, 그 중국 쪽에 나온 제품들은 미국 안타라든지 글로벌에서는 공개가 아직 안 돼 있어. 일단 색깔은 한 8가지 정도 색상이 출시됐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이 신발에 관한 뭐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이 신발은 말 그대로 팀 슈즈니까 버진 모델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플래그십이라든지 시그너처 라인이 아닌 조금 보급형 신발인데도 일반 선수들이나 일반 구매자들이 조금 접근하기 쉽게끔 해서 만든 신발이라서 카이 팀인 거고. 그리고 이 신발의 디자이너 이름은 댈러스 스톡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베테랑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과거에 엔드원에도 있었었고, 아디다스, 그리고 스케쳐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조금 다른 영역에서의 풋웨어 디자인에서 굉장히 그 일가견이 있고 베테랑인 사람이 요 신발을 담당해서 디자인을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발의 그 팀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타에서 카이 브랜드가 이 카이리 어빙이 제일 첫 번째 후원 시그너처 선수로 누구야? 아버지를 드레지 어빙을 선정을 했잖아. 그리고 이 신발이 공개가 되고 한 2주인가 1주 뒤에 카이 팀을 발표를 해. 그래서 그 애틀란타 호크스에 있는 캐리스 르버트, 그리고 LA 클리퍼스에 있는 데릭 존스 주니어, 그리고 달라스 매버릭스에 있는 다니엘 게포드, 그렇게 세 사람이 그 이 카이 팀에 이제 후원 계약을 맺고 요 신발을 착화를 하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토리텔링인데, 요게 내가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안타 브랜드 신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카이리 어빙이 안타랑 계약을 하기 전에 쇼크웨이브라고 하는 신발이 나왔었거든. 그리고 쇼크웨이브라는 신발도 프로가 있었고 그냥 일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T라 그래서 테이크다운 모델도 있었었어. 근데 그때 안타 브랜드가 어떻게 신발을 만드느냐 하면, 약간 이제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이 플래시 엣지 폼으로 쇼크웨이브 TD 예를 들어서 테이크다운 버전을 만들었어. 그러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나고 그 나이트로 엣지 폼으로 V2를 만들었거든. 처음에 이 신발이 공개가 됐을 때 여기 지금 중국어로 적혀져 있었잖아. 여기 이게 로고가 없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나이트로 엣지 로고가 있었어. 내가 처음에 그 사이트에서 봤었을 때. 그래서 앞서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팀 컬러 색상이랑 얘랑 이 미드솔이랑 아웃솔이 로고가 다른 거야. 그래서 난 이게 V2인가? 그래서 다른 모델을 안 사고
이 모델을 굳이 산 이유가 그거였어. 왜? 다른 모델에는 다 이런 로고가 있었거든. 근데 딱 요 모델만 나이트로 엣지 모델이 있길래 아 얘가 V2인가? 그래서 나이트로 엣지 그 카일이 있잖아. 카이1이랑 카이1 스피드에 썼던 그 폼, 질소 충전 폼, 그 폼이라서 이 폼을 이 신발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샀거든.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정발은 그냥 일반 플래시 엣지 폼으로 정발을 했어. 사고 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샘플에 보면 이 샘플 사진에 보면 얘가 정말 나이트로 엣지 폼이 이렇게 적혀 있어. 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보면 구멍이 뚫혀 있잖아. 여기에 그 샘플 버전은 여기에 다 흰색이야. 나이트로 엣지 폼 있잖아. 그 폼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쇼크웨이브 TD처럼 일반 버전으로 나오고 V2라고 해가지고 이 미드솔을 개량을 해서 나온 건 줄 알고 구매를 했던 거야. 근데 아니야 다를까? 다르더라고. 왜냐면 이런 형태의 그 퓨징한 이 머드가드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가진 유일한 신발이거든. 나머지는 다 똑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가 싶어서 구매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양산된 건 플래시 엣지 폼으로 나왔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 신발을 개발할 때는 그 나이트로 엣지 폼을 염두를 해두고 제작을 했어. 그리고 또 모른다.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얘가 V2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도. 근데 일단 나는 그게 궁금해서 내 눈썰미를 보고 구매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샀어. 그리고 네 번째는 사이즈인데 요거 255 사이즈가 없잖아 않다. 어김없이 이 신발도 255 사이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신발은 기존의 안타 카이1 그리고 카이1 스피드보다 조금 작다. 그래서 피팅도 괜찮더라고. 그럼 오히려 맞으시겠네 이게. 살짝 맞아. 그나마 괜찮은 편이야.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런이더라고.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안타는 그 사이즈를 안 만들까요?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사이즈랑 그때 290 사이즈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나이키도 EP 같은 경우에는 290으로 안 만들어. 그래서 안타 같은 경우에는 뭐 내 발을 저주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255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이 피팅이라든지 착화감 이야기를 할 때 좀 짜증난다. 좀 짜증스러움이 있어. 얘도 지금 약간 그래. 그나마 조금 작다라는 거. 좀 신었을 때 조금 이 벌크하고 약간 공간감이 다른 카이1이나 카이1 스피드보다는 그나마 조금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플래시 엣지 미드솔이 TP 폼이라고 했잖아. 근데 요 신발은 처음에 딱 신었을 때 착화를 해보면 이 미드솔 자체의 폼 그런 느낌보다는 이 인솔이 약간 이렇게 발포기가 있는 인솔이야. 그리고 푹신푹신하다. 그래서 착화를 하면 여기서 오는 느낌이 주다. 그래서 이게 그 개방형이야. 그래서 조금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요 플래시 엣지 폼이 그렇다고 해서 이 폼이 탄성이 별로 없다 그건 아니야. 조금 뭐 나이트로 엣지랑 비교를 해보면 좀 단단한 편은 맞는데 일단 착화를 하면 제일 가장 먼저 느껴지는 폼, 그 쿠션은 이 플래시 엣지 미드솔 폼이 아닌 이 발포 푹 꺼지는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요 고위의 인솔 이 그 미드솔 쿠션을 느껴보고 싶다면 요걸 빼고 한번 신어보면 돼. 근데 그렇게 뭐 혹평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장단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점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가격. 미화로 $100거든. 와 진짜 싸네요. 미화로 $100인데 지금 이제 환율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 고환율에 지금 좀 나라가 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환율이 갑자기 올라갔잖아. 그냥 이제 글로벌 정발 가격으로 봤을 때 $100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은 맞아. $100짜리 신발에 이런 구성을 가질 수 있냐? 내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첫 번째는 쿠션이 이 발포기가 있는 인솔 쿠션이 먼저 느껴지지만 그래도 $100짜리 신발치고 쿠션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피팅도 굉장히 괜찮아. 카이1 스피드만큼 피팅이 좋아. 요건 내 생각으로는 이 V자 설포 그리고 이 운동화끈도 약간 탄성이 조금 있거든.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여.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카이리 어빙 신발은 접지는 믿고 가잖아.
접지가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는 거.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플래시 엣지 폼이 그냥 일반 폼처럼 특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근데 버진 모델이니까 뭐. 그렇지. 그거는 이제 조금 안고 가야 되겠지. 이제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다라는 거. 잠정적으로 리뷰하는데 마지막 중국 브랜드 신발인데 칼 나와도 일단 안 사요. 일단은 고민 중이다. 진짜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이게 착화를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 사이즈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나는 짜증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짜증 나.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걸 정말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카이 같은 경우에는 250도 사봤는데 250 너무 작고 또 260도 너무 앞쪽이 놀아. 근데 놀매도 불구하고 신발 퍼포먼스가 이 정도라 그러면 정말 괜찮거든. 얘도 255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또 그런 이제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안타가 카이리 어빙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브랜드를 런칭하고 신발을 만드는 것 중에 세 번째 신발인데 시작이 굉장히 순조롭다라는 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신발일 것 같아. 아마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뭐 조금 화려한 베이스의 계열은 좀 할인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굳이 이런 색깔을 뭐 찾지 않더라도. 그래서 시작은 괜찮다. 그 정도.